라면을 들고 갔는데 집에 라면을 들고 가면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공짜로 생겨서? 이건 아닐 거야. 공짜로 생겨. 여기서도 돈 주면 라면 사요. 그래서 이제 라면이 손님들이 갖고 온 라면을 왜 좋아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천지야, 천지. 한여름에 에어컨 키기 전에 자동차 타보셨어요? 타보셨죠? 예스. 따끈따끈하죠? 예. 자, 저는 이제 집이 바르셀로나인데 바르셀로나에 라면이 어떻게 오냐면요. 한국에서 공장에서 라면이 생산이 되면은 그걸 컨테이너 박스에다 실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다 실어갖고 배를 타고서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에 물류창고에 있다가 한국에서 스페인에서 주문이 오면은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걸로 골라서 보내요, 이쪽으로. 근데 이쪽에 올 때 또 컨테이너 박스에다 실어갖고 바르셀로나까지 달려서 이제 내려가고 슈퍼에다가 이제 쟁여놓는데, 저희가 단골로 다 가는 슈퍼는 조금해서 물건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는데, 일단 거기서 오면은 우리는 주민들 다 알아요. 며칠날 물건이 들어온다 알면 이제 가서 싹쓸이 해오는 거예요. 싹쓸이. 근데 그 라면이 올 때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 갖고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 컨테이너 박스에 에어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그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오는데 그 안에 있던 라면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잠깐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입고서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에서 바르셀로나까지 오는데도 또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깐 입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자마자, 가게 오자마자 봉지를 딱 뜯어서 보면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와요. 어저께 올리브 기름 사시려고 그러는데 유통기한 얼마냐 그래요. 거기서 본 게 내년 12월 달까지가 유통기한이었어요. 여기서 그냥 어떤 품질 이야기 안 하고 올리브 기름을 딱 짜갖고 한국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비행기로 날아갈까요? 올리브 기름이? 똑같아요. 똑같이 가요. 그리고 그냥 생산하고서 그 달에 바로 전시가 안 돼요. 똑같은 과정을 따라서 유통기한이 한 반년 정도 남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조금 남은 것이 전시가 되는 거예요. 슈퍼까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슈퍼까지 가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통이 좀 잘 돼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그래도 슈퍼까지 가는데, 이제 또 올리브 기름은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먹지를 못해요. 뭐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한국에서 올리브 기름 파는데, 제가 스페인 올리브 기름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뭐라고, 한국에도 팔아.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이야. 스페인은요 엑스트라 버진 아닌 거 팔질 않아요. 그건 판매가 안 돼요. 다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그런데 올리브 기름이 어떤 게 좋냐면은 산도라는 게 있어요. 산도. 그 산도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산도는 산소랑 결합한 정도를 이야기해요. 산소랑 결합한 정도인데, 산도가 일반 슈퍼에 나와 있는 게 6도에서 8도 정도 돼요. 6도에서 8도 정도 되는데, 자, 산도가 어떻게, 산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냐면요, 올리브 열매를 따잖아요. 따는 순간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꼭지에서 따지니까 상처가 생기면서 거기가 산소하고 결합하기 시작해요.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그 산소랑 결합이 안 됐는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부터 산소랑 결합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결합을 하냐면 짜는 순간까지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면서 보신 것처럼, 지금도 보는 것처럼 올리브 밭이 저렇게 긴데 한 번에 따면 동시에 저 많은 밭에 있는 걸 동시에 따잖아요. 그 다음에 누르잖아요. 눌러서 짜잖아요. 그런데 그 짤 때까지 바로 갖고 와서 다 짤 수가 있을까요? 올리브 그 기름 짜는 공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차적으로 짤 거 아니에요. 뭐 풀로 돌린다고 했는데 24시간 돌려도 숫차적으로 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올리브 열매를 딴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산도가 째깍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틀 이내에 짜면은 산도가 8% 이하로 떨어져요. 산도가 8%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산도가 한 6도에서 8도 정도는 슈퍼에서 파는 게 한 6도에서 8도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쉬었던 휴게소에서 팔던 것들은 한 4도에서 5도 정도 돼요. 산도가 4도에서 5도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4도에서 5도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러면은 산도가 아주 좋은 거, 저희가 먹었던 거 어저께 아니야, 식당이 아니고 어저께 선물 가게에서 샘플 같은 거 먹어봤잖아요. 그것은 산도가 1도나 1.5도 정도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따냐면요, 사람이 손으로 따갖고 따자마자 45분 이내에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게 따갖고 하루 지난 다음에 짠 거하고 따서 45분 만에 짠 거하고 그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 그 가격 차이가 그만큼 나는 게 정상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기왕 그렇게 만들 거 싸구려 품종 안 좋은 올리브 열매에서 딴 거 갖고 하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가장 좋은 품종을 가지고 가장 좋은 나무에서 나온 그것도 뭐 벌레라도 막 있고 그러면 그 나가리 하고 그냥 제일 좋은 걸로 짜갖고 한 게 어저께죠. 그 선물 가게에서 산 그 올리브 기름은 그렇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 여기는 3유로인데 저기는 18유로야, 40유로야. 여기는요, 스페인은 가격이 바가지가 없어요. 물론 가게마다 가격 차이가 나요. 그것은 제가 뭐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바가지가 없어요. 여기는. 왜냐, 가격이 좋은 건 비싸게 형성이 되고 싼 건 싸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끔 가다가 이 물건 어때요? 그러면은 저희는 딴소리 안 해요. 가격 보세요. 왜냐면은 그 가격은 여기서는 품질이 나쁜데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품질 좋은 건 비싸게 받고 가격이 싼 건요, 뭔가 이유가 있어. 특히 올리브 기름 최고 품질인데 가격이 되게 싼 게 있어요. 최고 품질인 거 되게 싼 게 있어요.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시죠? 어떤 게 그런 게 있나? 유통기한 6개월 나오면요, 수거해갖고 큰 통에다가 넣어갖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다가 싸게 팔아요. 그 실감 나시죠? 6개월 남으면요, 그건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는데 집에 가져서 쓰거나 식당 같은 데서 쓰기는 괜찮아요. 유통기한 뭐 한 달, 두 달 지난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확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물건 같은 거 이야기하면은 뭐 사실 강 선생님이나 저나 뭐 이렇게 사심이 있어서 이야기하거나 권하고 그러는 일은 없어요. 그냥 어저께가 끝이라고 이야기해서 끝이에요. 이제 없어요. 올리브 기름 이제 뭐 그 고급 제품 사는 데는 끝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쇼핑하는데 자꾸 쇼핑하는데 안내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도 참 할 말이 없는 게, 쇼핑할 수 있는 자리 아니면은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화장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 이렇게 뭐 물건도 팔고 그러는 곳에 가서 화장실도 쓰고 그러는 거지, 저희가 뭐 쇼핑을 하기 위해서 모시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북리를 사실은 우리 지사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 오전에 저희 꼬르도바를 가는데, 보통 저희가 8시 출발을 하는데 뭐 미리부터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내일은 10분 좀 더 땡겨서 출발할게요. 그 이유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내일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일요일인데요. 성당들이요. 특히 대성당들은 일요일날 미사가 있어요. 다. 어저께 똘레도 대성당도 오늘 미사 있고요. 내일 가는 그 꼬르도바 성당도 미사가 있고 세비야 성당도 미사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미사 시간 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0시 반까지 도착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일은 10분 전에 출발할게요. 그런데 가는데 중간에 화장실 한번 들려야 해요. 왜냐하면은 시간 급하다고 막 가잖아요. 가면은 꼬르도바에 도착하면은 마음이 급해요. 화장실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막 걸어가야 하고 가서 우왕좌왕하고. 근데 그게 저는 썩 좋지 않아요. 저는 가는 순간에 좀 마음도 편하게 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좀 대성당 근처에 조금 한 3분에서 5분 정도 더 짧은 곳에서 버스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원치 않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3분, 5분 더 걷더라도 경치도 구경하고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해요. 단, 사진 찍으면서 늦게 도착하시면 저희가 성당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좀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상. 근데 중간에 휴게소에 아까 뚜론이라고 해서 스페인 엿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거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아몬드하고 무화과 열매하고 거기 싸게 팔아요. 네, 제가 장사하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라고 이야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돈 제가 내드리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근데 싸게 팔아요. 근데 나중에 거기 갔다 오면은 세뇌를 당해갖고 3개에 5유로 구르 다니시더라고요. 손님들이 3봉지에 5유로씩 해서 팔아요. 무화과 3봉지에 5유로 뭐 해서 막 팔고 그러는데, 그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 커미션 받으려고 데려가는 거야? 아니 커미션이야 뭐 100유로 200유로짜리 파는 데서 커미션이지 무슨 3개에 5유로짜리는 무슨 커미션이에요. 우리 그냥 손님들 생각해갖고 뭐 이렇게 기왕 휴게소 쓸 것 같으면 그런 데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가는 건데, 거의 재밌어요. 여기 가보면은 그 샘플도 막 먹어보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일 잠깐 드리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래 사면 안 돼요. 오래 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오래 사면, 오랫동안 사고 있으면 저희가 성당 내일 메시기타 구경하는데 저희 늦게 도착하잖아요. 사는 시간만큼 늦게 도착해요. 그러니까 그냥 부다다닥 해갖고 뭐 필요해 보이면 빨리 사고, 뭐 별로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여기 가격도 싸니까. 그래서 보시고 오시고. 근데 저는 제가 라면 이야기한 게 라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빌버에서 끝나고서 바르셀로나까지 여러분들 여행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끝나고 한국 가실 때 요새 항공법 바뀐 거 아시죠? 한국에서 갖고 온 음식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다 현지 가이드한테 주고 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한국 바르셀로나 가이드한테 다 주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죠?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또 그라나다 선행학습 해야죠. 네. 그라나다 선행학습. 가이드는 쉬지도 못하게 한다.